안녕하세요. 일반적인 열 처리는 다 알고 있죠. 담금질, 뜨임, 불림, 풀림 요 열 처리가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열 처리, 아주 어려운 용어들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려운데요. 항온 열 처리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온 열 처리를 공부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시간, 온도, 변태, 곡선이라는 건데요. 여기 아래 나와 있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은 요 가로축이 시간입니다. 가로축이 시간인데 이 시간이 로그 그래프예요. 이게 1초, 10초, 100초, 1000초, 만초. 뒤로 가면은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 time, 그리고 temperature, 수직축은 온도죠. 여기에서 0도에서 우리가 여기 800도까지 time. 그리고 요 높은 온도에서 이게 온도가 높으면 철이 오스테나이트 조직이죠. 이 높은 온도에서 온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 왼쪽에 있는 오스테나이트가 있잖아요. 펄라이트로 변하기 시작해서 마지막 100% 펄라이트로 변하는데 이렇게 이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트랜스 하면은 변하다, 포메이션 하면은 이제 형태가 변형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스테나이트가 서서히 높은 온도에서 유지가 되면서 전체가 펄라이트로 세멘타이트와 페라이트의 이렇게 레이어 구조죠. 이게 펄라이트라고 하는데 온도가 높은 데서 생성되면 비교적 그레인이 큰 조대 펄라이트가 되고 온도가 낮은 데서 이렇게 쉽게 되면은 그레인이 작은 이제 그레인이 큰 그 그레인이 작은 이게 미세 펄라이트가 되죠. 온도가 낮은 데서 되면 이제 요게 좀 더 이제 연성이 높고 온도가 낮은 데서 식으면 이제 연성이 좀 더 떨어진대. 어쨌든 이러한 커브를 time, temperature, transformation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온도, 변태 곡선이라고 하죠. 이게 자 시간, 온도 그리고 요거를 변태라고 합니다. 변태. 용어가 안 좋다. 그래서 자 시간, 온도, 변태 곡선에서 TTT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요거를 또 다른 용어로는 우선은 온도가 일정하잖아요.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아이소는 같다라는 뜻으로 thermal 하면은 온도에서 transformation 하면 변태에서 isothermal transformation curve 항온 변태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이게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어쨌든 항온 변태 곡선에서 요 코 부분 있죠. 코 부분 윗부분은 펄라이트가 형성되는 거고 요 온도를 더 낮은 상태에서 온도를 유지하면서 시간을 오래 유지하게 되면 이 오스테나이트가 펄라이트가 되는 게 아니라 베이나이트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베이나이트가 되면은 좀 더 인성이 높아지게 되죠. 인성이라고 하면 이제 때릴 때 잘 안 깨지는 특성이죠. 연성은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게 베이나이트가 형성되고 여기가 이제 베이나이트가 시작되는 여기 전체가 베이나이트가 완료되는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요게 전체적으로 C형이기 때문에 뭐 C형 곡선이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요 아래 온도에 요거 있어요. 그렇게 S형 곡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온도가 급강하하면 어디를 통과해요? 마르텐자이트가 생성되기 시작하고 마르텐자이트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원래 오스테나이트는 이 큐빅 구조인데 이 마르텐자이트는 테트라고널 구조라서 굉장히 강도와 경도가 강하고 대신 이제 취성이 있죠. 열 처리는 일반적으로 마르텐자이트를 얻기 위한 열 처리고 갑자기 급냉해서 마르텐자이트를 얻는 것을 우리가 퀸칭이라고 하죠.
그래 퀸칭을 사실 퀸칭을 하는 게 가장 이제 요거죠. 퀸칭. 온도를 갑자기 뚝 떨어뜨려서 말텐자이트를 얻는 거. 요게 이제 담금질이라고 하고 가장 이제 일반적인 열처리죠. 근데 담금질 하면 이제 취성이 있으니까 한번 온도를 높였다 떨어뜨려서 인성을 회복하게 되는데 그걸 템퍼링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열처리 방법이죠. 요게 오스테나이트가 우리가 펄라이트가 형성되는 요 커브를 지나게 되면은 우리가 이거를 노멀라이즈 불림이라고 합니다. 좀 더 연성이 회복되겠죠. 아예 요 위를 지나서 조데펄라이트 즉 그레인이 아주 큰 조직을 얻게 되는 걸 우리가 풀림이라고 하는데요. 요 어닐링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아주 부드러운 철을 얻게 되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온도하고 시간에 따라서 철의 조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열철인데 앞에서 봤던 거는 이제 일반적인 열철이고요. 오늘 보고자 하는 거는 항온 열처리입니다. 그래서 요게 아이소, 영어로는 아이소, thermal 하면 thermal, 온도가 thermal이죠. 그리고 히트 트리트먼트, 요게 열, 트리트먼트, 철이죠. 앞에서는 이제 온도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졌다면 항온 열처리에서는 일정 온도를 유지시켜 줍니다. 이렇게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시켜 준 다음에 변태가 시작되고 변태가 끝나면 떨어뜨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변태가 시작되고 변태가 완료되면 떨어뜨리고 여기도 변태가 시작되고 변태가 완료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온도가 일정한 구간을 만들어 주는 것을 우리가 항온 열처리라고 합니다. 항온 열처리의 종류는 크게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배울 텐데 첫 번째 오스템퍼링, 두 번째 마템퍼링, 그리고 세 번째 마퀸칭,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스포밍. 오스포밍은 좀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스포밍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오스템퍼링인데요. 자, 온도가 높으면 전체가 다 오스테나이트 상이잖아요. 여기가 전부 오스테나이트인데 여기에서 온도를 이렇게 초록색을 따라서 낮추게 되면 이제 시간 이렇게 낮춘 다음에 여기 자 마르텐자이트 커브를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 마르텐자이트는 안 생기죠. 대신 온도를 일정하게 여기 유지시키면 어떻게 돼요? 자 베이나이트 커브를 지나기 시작하죠. BS. 그래서 베이나이트가 오스테나이트가 베이나이트로 바뀌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쭉 가면 여기가 베이나이트가 완벽해 다 베이나이트가 만들어진 선이죠. 그래서 시간,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시간을 쭉 길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런 다음에 이제 전체가 그러면 베이나이트가 돼버리겠죠. 오스템퍼링에서 그런 다음에 이제 공기 중에서 쫙 냉각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오스템퍼링은 무슨 조직? 베이나이트 조직을 얻는 거죠. 인성이 강한 조직을 얻는 게 오스템퍼링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게 이제 염욕 요 다 그런데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다 어디에서 가능하냐면 이게 솔트 베스. 솔트 하면은 소금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염분이 있는 염이라는 염화, 뭐 칼슘, 뭐 그런 뜻입니다. 염화. 그래서 무기질 재료죠. 세라믹 재료.
온도를 높이면 얘도 액체가 되겠죠. 그 액체 안에 담그기 때문에 목욕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염욕을 사용합니다. 그 안에 이렇게 담가 놓는 거죠. 그러면 이 프로세스는 가격은 싸고 또 산소와 맞닿지 않으니까 표면이 산화가 안 되는 그러한 장점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온도를 이제 일정하게 유지해서 오스템퍼링을 해서 베이나이트 조직을 얻을 수 있는데요. 사실 베이나이트 조직보다는 말텐사이트 조직을 다들 원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마템퍼링이라는 프로세스가 생겨났습니다. 이게 마 하면은 말텐자이트를 얘기하는 거죠. 템퍼링 하면 뜨임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 오스테나이트, 오스트 템퍼링, 베이나이트, 오스테나이트, 뭐 템퍼링 이렇게 해서 얘가 온도 더 높은 거, 얘는 온도 더 낮은 거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온도를 지금 자 여기 전부 오스테나이트죠. 온도를 쭉 하늘색을 따라 낮추면은 어디를 통과해요? 마르텐자이트로 변태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오스테나이트가 마르텐자이트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온도와 시간에 따라서 일부가 마르텐자이트로 딱 바뀌었는데 시간이 더 지나면 어느 커브를 지나면 이 베이나이트 커브 있죠. BS 커브. 그래서 남아있는 오스테나이트가 이번에는 여기를 지나면서 마르텐자이트 강도와 경도가 높은 재료로 바뀌었는데 여기를 지나면서 남아있는 오스테나이트는 아직 마르텐자이트로 다 안 됐죠. 여기를 지나야 여기 지나야 마르텐자이트 100%인데 여기 안 지났으니까 마르텐자이트로 안 바뀌고 아직 오스테나이트인 녀석들이 있단 말이에요. 걔들이 어느 커브를 지나요? 베이나이트로 바뀌는 커브를 지나잖아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이제 남은 녀석들이 베이나이트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전부 다 오스테나이트가 없어졌으면 온도를 식히게 되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마템퍼는 자 마르텐자이트하고 그리고 베이나이트 구조가 함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경도도 높고 인성도 높은 그러한 조직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요게 장점일 것 같은데 단점도 있겠죠. 단점. 마르텐자이트하고 베이나이트. 자, 무슨 단점이 있을까요? 잘 보면은 시간이 엄청 길죠. 그렇죠. 염액 시간이 굉장히 긴 그러한 단점도 가지게 되는 게 마템퍼입니다. 자, 그래서 오스템퍼하고 마템퍼 구분할 수 있겠죠. 오스템퍼는 무슨 조직이에요? 베이나이트 조직을 얻게 되는 거고요. BS를 지나서 마템퍼는 MS를 지나고 그 다음에 BS를 지나기 때문에 마르텐자이트 조직하고 베이나이트 조직을 함께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나 베이나이트 조직 필요 없어. 전체 마르텐자이트 조직을 얻을 거야 하면은 뭐 하면 돼요? 그냥 퀸칭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급냉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벌어질까요? 여기 제 컵이 있는데요. 요거 온도를 확 높였다 탁 떨어뜨리면 먼저 식는 부분은 하고 그리고 안쪽에 두꺼운 부분 나중에 식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랙이 가죠. 그래서 형상이 복잡할수록 주조의 이제 제품 형상이 복잡할수록 그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오스테나이트 영역에서 시간을 오랫동안 끌어준 다음에 마르텐자이트로 떨어뜨릴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보라색을 따라서 이렇게 오스테나이트 상에서 시간을 오랫동안 끌어요. 여기 오스테나이트 조직 상에서. 그런 다음에 여기 베이나이트 안 생기고 마르텐자이트 선 MS 선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온도를 천천히 식혀줍니다. 자, 이렇게 식혀주면 어때요? MS를 지나고 마르텐자이트 변태가 시작되고 마르텐자이트 변태가 끝나는 요 커브를 지나게 되죠. 그러면 전체 조직이 뭐가 돼요? 마르텐자이트가 되죠. 그러면은 아까 퀸칭을 했을 때도 마르텐자이트고 막퀸칭을 했을 때도 마르텐자이트인데, 다시 막퀸칭은 시간을 오스테나이트 상에서 시간을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복잡한 형상의 담금질에 더 적합한 게 막힌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퀸칭한 제품을 그대로 쓰나요? 아니면은 뜨임을 해서 쓰나요? 마르텐자이트 100%는 취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담금질 한 다음에 이렇게 온도를 올려서 뜨임을 하게 되죠. 템퍼링이라고 하죠. 하게 되는데 뜨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담금질과 뜨임은 항상 같이 쓰게 되죠. 그래서 막캔칭도 마찬가지예요. 막캔칭도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100% 마르텐자이트잖아요. 이 취성이 있어요. 그래서 인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막캔칭을 한 다음에 반드시 온도를 올려서 다시 내려줍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결국 막캔칭을 하고 그 다음에 템퍼링을 하는 거죠. 템퍼링. 그래서 막캔칭 프로세스는 항상 이렇게 해서 내린 다음에 템퍼링 프로세스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온도 패턴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프로세스 이제 차이 확실히 알았죠. 첫 번째, 오스템퍼링은 뭐만 생겨요? 베이나이트 커브만 지나니까 베이나이트만 생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배웠던 마템퍼링은 뭐가 생겨요? 마르텐자이트 커브. 나머지는 남아있는 오스테나이트가 베이나이트가 되니까 베이나이트, 마르텐자이트, 베이나이트 두 가지 다 생기죠. 막퀸칭은 어땠어요? 오스테나이트에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다가 그냥 바로 떨어뜨려서 전부 다 마르텐자이트만 만들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템퍼링을 한번 하게 되죠. 그래서 오스템퍼링은 베이나이트, 마템퍼링은 마르텐자이트하고 베이나이트, 그리고 막켄칭은 마르텐자이트 조직만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거 좀 특이하다고 한 거 있죠. 오스 퍼밍은 뭘까? 오스 퍼밍. 퍼밍이 뭘죠? 퍼밍. 우리가 퍼밍 중에 디퍼밍 프로세스라고 있잖아요. 퍼밍이라는 거는 소성이라는 뜻이죠. 소성 가공. 그러니까 힘을 가해서 물체를 찌그러뜨려서 모양을 만드는 게 우리가 소성 가공인데요. 결국 오스테나이트 상온에서 하니까 이거 오스테나이트 온도죠. 그래서 자, 오스테나이트 온도 상에서 요 온도 상입니다. 오스테나이트 온도 상에서 힘을 가해서 소성 가공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뜨거운 빨간 철을 소성한 다음에 그 녀석을 자, 온도를 떨어뜨려요. 어디? 마르텐자이트가 시작이 돼서 전체가 다 마르텐자이트 조직이 될 때까지 이제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죠. 오스테나이트 상에서 소성 가공을 한 다음에 온도를 떨어뜨려서 MS, MF를 지나도록 해서 전체 마르텐자이트 조직이 되도록 하는 게 우리가 오스 퍼밍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세 번째 막퀸칭하고 네 번째 오스퍼밍
공통점하고 차이점은 뭘까요? 공통점은 우선 둘 다 오스테나이트를 최종적으로 뭘로 바꾸는 거죠? 마르텐자이트로 바꾸는 거죠. 마르텐자이트 시작해서 마르텐자이트 끝으로 가니까 이러한 형태를 가집니다. 그 오스테나이트에서 온도를 유지하다가 천천히 냉각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르텐자이트 조직, 오스테나이트에서 마르텐자이트 조직을 얻는다는 똑같아요. 근데 막켄칭은 우리가 마르텐자이트를 조직을 얻은 다음에 이렇게 템퍼링을 하는 특징이 있죠. 오스포밍은요. 오스포밍. 오스테나이트 상에서 오스테나이트에서 마르텐자이트가 되기 전에 중간에 포밍을 하죠. 여기 그래서 이제 포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즉 소성 가공을 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막퀸칭하고 오스포밍 차이를 확실히 알겠죠. 오스포밍은 포밍 중간에 오스테나이트 상에서 소성 가공을 해서 소성 가공하면 이제 조직이 어떻게 돼요? 좀 더 견고해지게 되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템퍼링, 오스템퍼링하고 마템퍼링은 특징이 명확하죠. 오스템퍼링은 베이나이트 조직을 얻는 것이었고요. 마템퍼링은 마르텐자이트하고 베이나이트 조직, 마르텐자이트와 베이나이트 조직을 둘 다 얻는 그러한 프로세스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스템퍼링은 잘 보면은 마르텐자이트 변태 시작 온도 이상에서 진행이 되면서 전체 베이나이트를 얻게 되고요. 마템퍼링은 마르텐자이트 변태 온도보다 MS보다 낮은 온도에서 유지를 하기 때문에 마르텐자이트하고 베이나이트 두 혼합 조직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항온 열처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